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시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연세대학교 국제계열 면접에 대한 문제를 제가 두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연세대학교 추천형, 활동 우수형, 그리고 수시 국제형 문제는 풀어봤었는데요. 오늘은 22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정시 국제계열 문제하고 21년도 정시 국제계열 문제들을 좀 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연세대학교는 면접의 큰 유형이 비슷하다. 20학년도 이후에는 큰 문제들이 비슷한, 큰 영향성이 비슷하다는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도 역시 그거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선 이제 제시문이 네개가 있죠. 가나, 다라 네개가 나와 있고요. 그중에 이제 국제계열반의 특징, 제시문 하나는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영어를 잘하고 못하는 거 가지고 해석이 되고 안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20학년도 기출 같은 경우에 오늘 보지는 않겠지만 그 동물의 방에 대해서 나왔었던 그 제시문 같은 경우는 지문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다른 길로 가서 떨어진 경우가 있으나 대체로 21년도, 22년도 기출을 봐서는 영어 실력을 가지고 좌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좌우될 것 같지 않고요. 그다음에 제시문 하나는 또 어쨌든 표가 들어가 있죠. 근데 뭐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20년도 이전에 비해서는 표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역시 문제는 두 개고요. 50점, 50점입니다. 제가 주의할 점 말씀드릴 때 가끔 배점을 다르게 놓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진 않죠. 이 문제는 1번 보시면 가나다는 개인주의와 이타주의 관계를 기술하는 다양한 관점을 포함한다. 그 관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소위 말하는 뭐죠? 연세대학교 특유의 제시문 세 개를 동시에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두 개를 비교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 2번, 라의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가와 나를 평가하시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라의 조사 결과는 표를 해석하는 거겠죠. 그죠? 표를 해석하는 게 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가와 나와 연결되는 부분을 찾아서 평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평가니까 이것은 네, 그렇죠. 방향성을 잡아줘야죠.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까지 잡아줘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나다는 개인주의 이타제 관계를 기준 다양한 관점에 어떻게 비교하라? 이 비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조금 이것만 다시 복습을 좀 하고 가도록 하죠. 그럼 이제 제시문 세 개를 동시에 비교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다? 그거 이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거였나요? 그래서 제시문 세 개 동시에 비교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자 A라고 할게요. 이거는 두 단계로 나눠서 가는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슷한 두 개와 하나를 나누고 다시 그 다음에 앞에 묶였던 하나를 1대1로 비교하는, 1대1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개인주의와 이타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나요? 우선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갈라지는 거는 나와 다는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는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는 이제 이타주의보다 오히려 개인주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어쨌든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대로 이제 그 개인주의보다는 이타주의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가는 읽어보시면 개인주의는 이타주의 연결될 수도 있다. 뭐 두 개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한 기출문제 중에 90%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같이 판단을 하는 두 개와 같이 판단을 하지 않는 하나로 나눠지죠. 즉, 이 문제는 어떻게 나눠진다? 가와 나 다로 묶이겠죠. 즉, 가가 따로 하나 잡히고요. 같이 판단한 나, 다와 묶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좀 써볼까요? 그러면 이 1단계에서 일단 나와 할게요. 같이 판단한 나, 다와 오로 나눠진다? 가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는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럼 나, 다는 어떻게 비교하면 돼요? 두 개 역시도 나와 다는 하나는 이 개인주의, 이타주의에 대해서 이타주의가 더 좋다고 하는 얘기. 그다음에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개인주의가 더 좋다고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 방법이고요. 네,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어요? 개인주의와 이타주의에 대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개인주의와 이타주의 중에서 어느 쪽을 더 긍정을 예를 들어 개인주의를 그런 긍정적으로 보는 단계. 아니면 뭐 전통 뭐 편하게 좀 개인주의가 이타주의가 좋다라고 하는 정도로 보면 되겠죠. 즉 단일 기준에 의해서 디그리 문제로 가자. 그럼 어떤 게 제일 개인주의 쪽 편을 들어요? 다고요. 그 다음 뭐예요? 중립적인 가가 되겠죠. 그 다음이 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번 했고요. 그다음 문제 2번. 라에 대해서 설명해요. 라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일단 여기서 A에서 E로 갈수록 뭐예요? 개인주의가 약해지는 거죠. 근데 그럼 A에서 E로 갈수록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자발적 헌혈 비율은 뭡니까 이거는? 자발적 헌혈 비율은 이타주의겠죠. 근데 이 이타주의 비율이 역시 네, 낮아지네요. 그죠? 낮아지는 게 나타날 수 있고 근데 행복지수는 오히려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이 표에서 뭐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어쨌든 개인주의가 낮아질수록 자발적 헌혈 비율도 떨어진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로 할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개인주의가 낮아질수록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뭐 행복지수는 올라간다. 즉 이타주의가 낮아지는 행복지수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 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와나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가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음, 개인주의와 이제 이타주의가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거죠. 개인주의, 이타주의가 연결될 수 있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지금 제시문을 보시면 실제로 개인주의가 낮아질수록 이타주의가 줄어드는 걸 개인주의가 낮아질수록 이타주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나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개인주의보다 이타주의가 이제 더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네, 오히려 개인 행복에 있어서는 이게 안 맞죠. 그래서 이거는 네,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야겠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지어서 평가를 해보시면 된다라는 게 이 문제 푸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우리 작년 정시 국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수시 문제는 제가 앞에 영상에 푼 적이 있기 때문에 작년 정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아마 35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요거는 이제 수시 문제였고요. 다시 문제를 좀 찾으러 가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 보시다시피 이제 21년도 정시 모집 국제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좀 화면에 안 들어오긴 하는데 보시면 역시 지문이 나, 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시문 길이는 좀 상대적으로 이제 짧아 보이기는 하죠. 그다음에 역시 이제 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 문제가 두 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역시 제시문 라인은 표가 나와 있고 근데 가와 나와 그다음에 다의 영어 제시문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한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다시 그냥 좀 합쳐서 보도록 하죠. 네, 그 다음부터 잠시만요. 다른 이 페이지를 놓고요. 그다음에 내려가야죠. 이렇게 되어 있어 좀 확대를 해보면 먼저 그럼 논제를 한번 보죠. 제가 논제 먼저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심은 가나다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준다. 나와 나 그리고 나와 나를 각각 비교하시오. 원래는 가나다 동시에 비교를 하는 문제인데 여기로 쪼개놨어요. 가와나 나와 나를 비교해라. 그럼 이거는 사실은 학교 측에서 수험생들을 배려해서 난이도를 떨어뜨린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또 실제로는 좀 혼돈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일단 그래서 이건 따로따로 좀 비교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 이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과 2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가나다 평가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시문 뭐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와 나를 비교해보자. 그러면 가에서는 이제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해서 각각 구분을 하죠. 그래서 뭐 이제 서구 문화는 개인주의 문화로 공동주의 문화서 여기 이제 죄책감의 문화고 그다음에 비서구 문화는 수치심의 문화다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런 이문법적으로 하는데 어, 같이 판단 안 해요. 그냥 서구는 죄책감이고 비서구는 수치심이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나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죄책감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뭐 수치심에 대해서 뭐 긍정이라고 할 수 없으나 어쨌든 수치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가치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와 나의 가장 큰 차이는 가치 판단의 유무예요. 가는 이 둘에 대해서 우열을 가리는데 나는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럼 나와 다는 어떻게 되느냐? 나와 다는 오히려 쉬워요. 나는 뭘 우회해뒀어요? 이제 죄책감은 뭔가 긍정이고 수치심은 부정이라 그랬는데 다는 반대로 얘기를 하죠. 형벌에 있어서는 어떻게 수치심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반대로 이제 수치심과 죄책감의 가치 판단, 우열이 반대로 가 있죠. 이게 1번 문제고요. 그럼 이걸 만약에 세 개 한꺼번에 풀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나 다는 가치 판단을 하고 다는 안 하고 그다음에 얘는 가치 판단했는데 서로 좋은 게 다르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로 단위 기준으로 갈 수도 있죠. 수치심을 더 좋아하는 거, 가. 그다음이 나, 가. 그다음이 나.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 문제는 2번이 좀 상대적으로 어려웠는데 1번은 헷갈리는 거였고, 자, 보시면
여기 표를 보시면 좀 그 뭐 환경 교육의 효과, 그다음에 이름 공개의 효과, 아무 좋지 않은 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좋지 않은 거 왜 나와 있어요? 항상 이런 실험에서 대조군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북경과 파리의 일단 결과가 같아요. 즉 환경보호 교육을 준 거는 죄책감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 여기 나오죠. 환경오염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고 이름 공개하는 건 수치심이다. 수치심을 줬을 때나 북경과 파리가 같아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야? 죄책감과 수치심의 교육적인 효과가 처벌적인 효과가 북경으로 대표되는 비서구, 파리로 대표되는 서구가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뭐예요? 가하고는 안 맞죠. 하는 둘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는 X로 평가할 거고요. 아, 여기 보니까 기본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때요? 둘 다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뭐가 더 효과가 있어요? 수치심도 효과가 있었죠. 많이 줄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하고 충돌을 합니까? 다하고 충돌하겠죠. 처벌의 효과가 있어서. 그 다음에 나하고는 어떻게 돼요? 나는 맞다고 하겠죠. 왜? 수치심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OXO가 갈리는 문제였다. 근데 이제 요 표를 보면서 이제 요걸 제일 못 잡아냈어요. 북경과 파리가 아까 서구와 비서구를 대표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가나다에서 우리한테 변수가 세 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이번에서도 세 개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즉 제시문에서 주는 것들은 뭐다? 1차 방정식이다. 1차 방정식이 세 개가 있다면 변수도 세 개 찾아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제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런 연대 국제계열 면접은 네,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시로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면접을 수시 때 준비를 안 했던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총 7번까지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면접 프로그램 이제 원서 접수를 결정하셨으면 제그 1대1로 좀 수업을 잡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연락처 네, 좀 쓰겠습니다. 010 3757 3710으로 전화 상담 주시면 학생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수업 횟수와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교재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개인 차이는 조금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단 그 한 4회에서 7회 정도 해야지만 네, 어쨌든 면접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면접 준비가. 그래서 저는 지금 앞을 좀 넘겨보면 교재를 네, 이렇게 이제 연대 모든 문제들을 다 정리를 해놨고요. 지금 이게 영어 제시문이 관건이 문제가 아니라 연대 면접 문제 포맷에 익히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총 이렇게 7번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예상 문제들을 같이 풀 겁니다. 그래서 면접이 좀 준비가 된 친구들은 이제 여기 파란색들 상대 좀 난이도는 낮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이제 간단히 패스를 하고 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 수업이 좀 짧지 않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90분은 1차 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이 문제들을 학생들이 풀어온 다음에 답변을 준비해온 다음에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피디하죠. 그래서 요 네 문제만이 아니라 모의 문제 한두 개까지 한 6개까지 문제를 그 시간에 해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이고 집중적으로 된다. 강도가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 한두 개 풀면서 그냥 길게 해설하는 그런 어떤 그룹형이나 해설형 강의랑은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시 기출 문제 2개 살펴봤고요. 또 자세한 궁금증 있으시면 네,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